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오늘은, 해외 쪽 시장들, 좀 상당히 좀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원래, 어제, 이 미국 증시 선물 시장만 봐서는 어제 우리나라 장 끝나고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요. 경제 지표들, 그리고 코로나 확진자 수준과 이런 것들이 시장을 잡아 끌어내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이면에는 또, 미중 간의 분쟁, 요런 것들도 좀 자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을 해 두셔야 제가 올려드리는 영상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겠죠. 자, 영상만 제대로 보셨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난주 토요일 날 그 알람 설정해 놓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기 전에 해상풍력 이런 쪽에 대해서도 영상을 볼 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보고 좀 느낀 바가 있어서 그 관련주를 샀다라면 눈 감고 아무거나 잡았어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상한가 두 개씩 막 이렇게 나오는 종목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알람까지 꼭 좀 설정을 해 두시고요. 자, 오늘 아침에는, 미중 간에 코로나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오늘 미국 실업률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됐는데요. 미중 간에 이 갈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일단, 미중 간에 이 갈등은 없어질 일은 아니에요, 사실. 뭐냐 하면, 옛날에 왕으로 따지면요. 자기 부모, 형제, 자식, 이런 것들까지도 자기 왕권을 위협했을 경우에는 가차없이 좀 죽여 없애는 그런 게 있죠. 자, 국가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지금 전 세계 패권국이에요. 근데 거기에 도전을 했습니다. 중국이. 자,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패권에 도전했던 국가들이 좀 있었죠. 구소련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일본이 있었습니다. 구소련 같은 경우는 조각조각 나서 공중분해가 돼버렸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나중에 납작 엎드렸죠. 그래서 지금 잃어버린 20년 이렇게 그 정도로 가고 있고, 그나마 먹고는 살만은 하죠, 일본은. 납작 엎드렸기 때문에. 자, 그리고 중국이 지금 그 패권에 도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미국의 입장에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소련이나 일본이 패권에 도전해서 그쪽을 이렇게 제압을 할 때는 GDP 수준이 한 4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GDP 수준은, 중국의 GDP 수준은 거의 미국의 70%에 육박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초등학생을 제압을 하는 것보다 고등학생을 제압을 하는 게 훨씬 어렵겠죠. 자, 그런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럼 지금 미국이 휴스턴에 있는 영사관을 폐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거의 일환이냐? 물론 일환일 수가 있어요. 큰 틀에서 보면 일환이 되겠죠. 하지만 그렇지는 않다라고, 지금 당장 봐서는 그렇지는 않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야, 그러면 대체 뭐냐? 패권 전쟁의 일환도 그냥 냉정하게 당장 보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럼 뭐냐? 트럼프는요, 조 바이든을 노리는 겁니다, 지금. 조 바이든을 노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조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의 자산운용사에서 임원을 하고 그랬었어요. 예전에 한 몇 달 정도, 한 두세 달 정도 됐나?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경협하면서 조 바이든이 조금 유리할 때 그때쯤 됐나 싶은 생각도 드는데요. 하여튼 수개월 정도 전에 트럼프의 트위터에 이런 내용들이 올라온 게 있었습니다. 조 바이든의 아들이 중국에서 돈을 받았다. 조 바이든을 완전히 깎아내리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겠습니까? 자, 미국 사람들은 중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지금도. 하지만 이거를 훨씬 더 안 좋은 그런 감정으로 만들어 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 바이든의 아들이 그 비리에 연루된 것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한다라면 훨씬 더 미국인들의 반응은 클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뭐 저 총영사관 휴스턴에 있는 거, 이 휴스턴은 미국하고 중국하고 첫 수교를 했을 때 그때 가장 처음 열었던 그 영사관이기 때문에 상징적인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자, 근데 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뭐 우한에 있는 거 그거 폐쇄를 하겠다. 뭐 시진핑 입장에서도 미국이 때리는데 두들겨 맞고 있으면요. 그렇죠. 중국 인민들한테 또 뭐가 됩니까?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도 없어요. 대응을 하는 거 하고, 자, 미국은 또 계속 압박을 하고, 왜? 조 바이든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그래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일정 부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망가뜨려 가면서까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얘기가 틀려져요. 이거는 여론 자체가 뭐 중국을 나쁜 놈들로 이렇게 뭐 사실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요. 예, 사실 나쁜 놈들이긴 하지만 더 이렇게 나쁜 놈들로 만들어서 조 바이든을 깎아내리는 그런 도구, 그런 질대로 쓰려고 하고 있는 게 아마 트럼프의 속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간략하게 그런 부분들 조금 좀 짚어봤고요. 제가 뭐 국제 문제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뭐 좀 제 얘기에 대해서 뭐 조금 틀린 그런 의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전쟁 같은 경우는 예, 뭐 단기간에 그렇게 끝날 일은 아니고 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계속 좀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게 변수가 아닌 뭐 상수로 우리는 생각을 하고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죠. 자, 어제 미국 시장이 좀 많이 빠졌는데요. 뭐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이게 16주 만에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자, 근데 뭐 캐피탈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뭐 실업 수당이 증가한 거 요거는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뭐 그렇게 보는 견해를 밝혔고요. 자, 그리고 어제 시장에서 또 하나 부담이 됐던 게 저 5차 부양책이죠. 추가 부양책에 대한 게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 저 세부안이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는 뭐 요런 뉴스들 때문에 조금 좀 어제 또 하락 압력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저기 최신 뉴스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요. 스티븐 무누신이 그런 얘기를 했죠. 다음 주 공화당 쪽에서도, 상원 원내대표죠, 아마 그 사람이. 이 세부 사안에 대해서 다음 주 초쯤에 발표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것들은 지금 이견이 있는 부분들, 요런 것들은 지금 소득의 한 70% 정도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 선이 마련이 될 것이다라는 뭐 좀 요런 소식이 나왔으니까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뭐 이렇게 부양책이 나와서 뭐 좀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자, 그리고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있었죠. 인텔하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 요런 종목들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실적 전망치, 즉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발표를 했어요. 향후의 전망치, 야, 우리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3분기에는.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실망감들, 요런 걸로 인해서 지금 시간 외에 인텔의 주가가 뭐 상당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뭐 미국은 지금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도 압박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통신 3사가 있죠. SK텔레콤, KT, LG U+, 이 3사가 있는데요. 자, 이 3사 중에 저 SK텔레콤하고 KT는 화웨이 장비를 쓰지 않습니다. 근데 LG U+ 같은 경우는 화웨이 장비를 써요. 참, 근데 이 LG U+ 입장이 상당히 좀 난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SK그룹 같은 경우는 그쵸, 중국 쪽에 의존할 수 있는 그런 게 그렇게 크지가 않죠. KT 같은 경우는 또 이 KT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내수잖아요. 그런데
LG그룹 같은 경우는 중국 쪽하고 엮여 있는 사업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장비를 쓴다라고 결정을 했는데요. 자, 그리고 또 기존 장비들, 이런 것들, 화웨이 장비를 또 다른 걸로 바꾸려면요, 기존 장비도 걷어내야 되는 그런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냥 LG 쪽에서는 5G에서도 화웨이 장비를 쓴다라는 그런 정책이었는데, 미국에서요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야, 한국의 LG U 플러스 니들 하웨이 장비 웬만하면 쓰지 말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거 상당히 좀 무서운 얘기인데, 뭐, 그래서, 중국은 무섭고, 미국은 안 무섭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사실. 기업 입장에서 보게 되면.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미국하고도 잘 지내야 되는데, 뭐, 이게 좀 더 많이 심해지면 선택의 기로에 놓일까봐 그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하여튼, LGU 플러스에 대해서 뭐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거. 자, 뭐, 요 정도가, 지금 7시 2분 정도 됐으니까, 예, 시간이 또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빨리 지나가요. 시간이 좀 지났는데, 조금 빠르게 또 글로벌 증시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는 중국이 약보합 정도였었죠. 자, 그리고 홍콩이 0.8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근데,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졌었어요. 장 후반에, 좀 많이 떨어졌다가, 장 후반에 좀 반등 시도를 해서, 마이너스 0.24% 정도, 약보합 정도로 갔다는 모습이었고요. 자, 미국 시장은 중국 시장하고 반대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제가 어제가 아버님 기일이라서 좀 형한테 갔다 왔는데요. 갔다가 조금 늦게 왔어요. 그래갖고, 뭐, 새벽에, 미국 시장을 좀 보다 보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우는 좀 파란색이었고, 나스닥은 좀 빨간색을, 요렇게 빨간색에 있었는데요. 자, 이게 자고 일어나 보니까 뭐 좀 많이 떨어졌는데, 중국 시장하고는 좀 반대 움직임이었습니다. 처음에 조금 좀 괜찮은 모습으로 시작했다가 계속 눌러주는, 계속 밀리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고요. 자, 막판에는 조금 옆으로 행보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64%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럼 나스닥 시장 움직임 모습들 10분 봉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쵸. 뭐 조금 좀, 이때 12시 좀 넘어서 제가 아마 봤을 거예요. 자, 근데 뭐 그때까지만 해도 조금 플러스권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자, 뭐 그러고 난 다음에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죠. 굉장히 좀 급락한 모습입니다. 뭐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좀 16만 년 만에 증가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진 그런 소식일 거예요. 그 경제 지표도 그랬고, 뭐 무역 분쟁도 그렇고, 코로나 확진자 수가 또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그런 소식들,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복합해서 작용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다가 뭐 마감 무렵에는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그나마 조금 바닥을 잡으려는 그런 노력을 보인 하루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국내 증시 수급으로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일봉을 보고 또 말씀드릴 시간은 조금 부족할 듯 하네요. 자, 국내 증시 수급으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은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하고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 나왔죠. 요거는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하고 관련 있는 거는 코스피 시장뿐만 아니라 선물 시장도 코스피 시장하고는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 현물 시장 수급부터 살펴보게 되면 개인 투자자가 7,700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008억 정도를 순매도, 기관이 5,800억을 순매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만 7,700억 정도를 순매수했네요. 자, 코스닥 시장 보시면 개인이 조금 매도를 했고, 외국인들은 503억 정도를 오히려 순매수하는 모습이었죠. 자,
외국인들 수급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린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선물 시장도 살펴보게 되면요. 선물 시장에서 많이 팔았어요. 외국인들이. 자, 보시면 여기서 며칠 동안 좀 매수를 하는 모습이었죠. 자, 4일 연속해서 좀 이렇게 매수를 했었는데, 그거 여기서 매수했던 거 어저께 싹 다 정리한 것 같아요. 자, 어제는 외국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팔고, 그 다음에 이 선물 시장에서 팔고, 선물 시장에서 매도 규모는 비교적 컸다라는 거, 뭐 그런 것들이 코스피 시장을 찍어 누르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살펴볼게요. 자,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4억 정도 순매수, 금융투자가 2억 정도를 순매수하고 있고요. 자, 풋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19억 정도를 순매수했고요. 금융투자가 33억을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콜 매수, 풋 매도죠. 그러면 약간 좀 위쪽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수급 방향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는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샀죠. 물론 뭐 콜옵션이 2억밖에 안 되니까 요거는 뭐 그렇게 크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금융투자 쪽은 그렇지만 좀 이 윗방향으로 가려면 좀 크게 가야 되고요. 아니면 아랫방향으로 가는 게 조금 유리한 그런 수급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번 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이 옵션 누적 포지션이 뭐 하긴 뭐 아직까지 월말도 안 됐으니까 두 번째 목요일이 옵션 만기니까요. 그때까지 좀 이렇게 수급을 관찰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에서 수급을 보고 뭐 향후 시장이 어떻겠다라고 판단하기는 상당히 무리가 있어요. 뭐 이대로 샀다 팔았다 하면서 포지션을 쌓아가지 않으면 이번 만기도 뭐 별 특별한 게 없는 그런 만기가 될 거고요.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포지션을 쌓아간다라면, 그리고 그게 또 두 주체가 만약에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라면 뭐 그건 상당히 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일들이 되겠죠.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특별한 조짐은 없습니다. 자, 국내 증시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면서 분 차트를 보면서 어제 흐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이 좀 어제 같은 경우는 조금 좀 하락 출발했죠. 하락 출발해서 좀 두들겨 맞았다가 뭐 제대로 된 이렇게 반등 시도를 못 하다가 오후장 들어서 중국 시장 쪽이 조금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어요. 그리고 뭐 미증시 선물들 요런 것들이 조금 좀 처음에 오전에 마이너스였었죠. 미국 증시 선물도. 요런 것들이 살짝 좀 플러스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오후장에는 조금 반등 시도를 하는 모습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 코스피 시장은 그렇고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좀 좋았어요. 자, 뭐 일부 종목들 위주로는 상당히 좀 강한 탄력을 받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도 있었기 때문에 뭐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시장이었다. 뭐 이렇게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자, 뭐 요런 거는 투자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는 뭐 제 느낌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코스피 시장 일봉을 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2216포인트 정도로 마감이 됐어요. 자, 근데 말씀을 드렸던 게 2200포인트가 계속 저항선 역할을 했던 부분들인데 그 부분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요거는 한번 지지선으로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어제 미국 시장 쪽이 상당히 좀 안 좋았기 때문에 아침에 뭐 갭으로 하락을 해서 이걸 깨고 출발을 하면 뭐 조금 좀 하락 압력이 있겠지만 뭐 요걸 안 깨고 또 지켜주면서 출발을 하면서 또 뭐 장중에 출렁출렁 하면서 뭐 종가 기준으로도 종가상에도 2200포인트라는 걸 지켜준다라면 뭐 향후에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시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럼 깨고 시작해갖고 밀리면 어떡하냐. 그때는 2170포인트 정도의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밑으로 조금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시장이 빠졌다고 우리나라 시장이 무조건 빠지는 건 아니죠. 이 미국 시장 선물 쪽에 영향을 받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이 너무 일러서 뭐 이런 것들이 아직 제대로 색깔이 나오진 않는데요. 요런 것들을 장 시작 전에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뭐 미국 시장 쪽은 본장은 안 좋았지만 뭐 증시 선물이 좀 이렇게 큰 폭으로 올라온다든가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출발부터도 그렇게 큰 충격을 받고 출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 조금 뭐 마이너스권 출발은 하긴 하겠지만요. 그래서 이 미증시 선물이 미국 시장에 있었던 거 우리가 실시간으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반응을 하는 게 미증시 선물이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모르더라도 뭐 혹시 뭐 좋은 얘기가 나왔나? 이 정도를 추측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역할은 하는 게 미국 증시 선물입니다. 자, 그래서 미국 증시 선물을 눈여겨 좀 보시고요. 뭐 장중에 달러 인덱스가 어제도 조금 빠져서 밀려서 달러가 또 약세로 됐기 때문에 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 압력, 그러니까 원화 약세 압력이 그렇게 크다라고 보진 않는데요. 자, 그런 부분 좀 챙겨보시고, 장중에 수급, 뭐 현물 수급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선물 시장에서 수급, 어제 선물 시장에서 5천억 이상 정도 팔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공격적으로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 매도가 나온다라면, 그쵸? 뭐 시장은 조금 좀 피곤해질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반대 수급이라면 뭐 괜찮게 봐도 되겠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뭐 시장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말씀드린 체크 포인트 잘 체크해 보신다라면 오늘도 그렇게 특별한 어려움 없이 시장 대응은 가능하시리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방송은 요 정도까지 하기로 하고요.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